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재산을 무조건 증여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했더니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은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증여 실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부친이 계십니다. 70억 원의 재산이 있고요. 모친의 재산은 20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모친하고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재산이 많은 부친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친이 돌아가신다면요. 부친의 상속재산은 70억 원이고 상속세를 산출해 본다면 배우자 공제는 30억 원까지 할 수가 있겠죠.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에서 토탈 37억 원 공제하니까 상속세는 11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모친은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고 상속세 11억 6천만 원을 대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은요.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 18억 4천만 원 받고 본인의 재산 20억까지 합친다면 총 3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속세를 산출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없고 일가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하니까 상속세는 10억 9,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10년 이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어쨌든 22억 5,600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친의 재산을 사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10억 5천만 원 증여하고요. 자녀 배우자한테 10억 1천만 원을 증여한다면은 각각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요. 손자녀, 성년 손자녀 두 명한테 각각 5억 5천씩 증여한다면 11억 원 증여하겠죠. 전체적으로 31억 6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고요. 증여세는 7억 1,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증여 후 부친께서 고령이라서 3년 만에 상속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속세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증여 후 재산은 38억 4천만 원이죠.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3년 후에 상속 재산은 43억 1947만 원이고요. 증여된 재산 10년 안에 증여한 거 다 합산하겠죠. 물론 손자녀는 5년 합산합니다. 31억 6천만 원을 합산하니까 토탈 상속 재산은 74억 7,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배우자 공제, 일갈 공제, 순금융 재산 공제 37억 원 하니까 상속세는 14억 2,973만 원이 나왔고요. 기납부 증여세액 7억 1,400만 원을 빼니까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는 7억 1,573만 원인데 결과적으로요. 증여함으로써 전체적인 세금은 14억 2,973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부친께서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11억 6천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증여 후 상속을 한다. 14억 2,973만 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증여한 것이 2억 6,973만 원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친께서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모친께서는 상속세 대납 이후에 부친의 상속세까지 받아서 모친의 상속세 부담은 발생되겠죠. 10억 9,600만 원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보다는 모친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재산이 많은 부친 대신 재산이 적은 모친의 재산을 먼저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5억 5천만 원 증여한다면요. 5천만 원 공제받고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고요. 자녀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5억 1천만 원 하면 9천만 원 되겠죠. 손자녀 각각 두 명한테 4억 7천만 원, 총 9억 4천만 원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총 20억 원 증여가 가능한데 증여세는 겨우 3억 7,2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모친께서 증여하고 나서 나중에 모친께서 상속이 발생됐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부친의 상속세 대납 후 상속재산 18억 4천만 원만 남았겠죠. 이 상태에서 각종 공제 7억 원 하니까 상속세는 2억 9,600만 원 나왔고요. 기증여세액 있죠. 3억 7,240만 원, 토탈 6억 6,84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지 않았을 때 모친의 상속세는 10억 9,600만 원인데요. 증여 후 상속 시에는 6억 6,84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4억 2,76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친 재산 증여 대신 모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친 재산 증여로 인해서 2억 6,973만 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친 재산 증여로 인해서 4억 2,76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약간의 노동이 필요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 3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부친입니다. 재산이 25억 원입니다. 주택이 뭐 10억 원 정도 되고요. 금융재산이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모친 재산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1억 원 보증금에 월세 250만 원 수령 중에 있고요. 상속인은 자녀 한 명 있습니다. 이때 모친은 문제가 뭐냐면요. 월세를 받다 보니까 임대사업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모친의 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부친의 재산이 많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친의 재산은 상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친께서는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께서 상속이 발생된다. 상속 재산은 25억 원이고요.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로 60%, 15억 원 할 수 있고 일괄 공제 5억 원,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에서 22억 원을 공제하니까 3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는 겨우 5천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우자 공제를 5억 원만 할 수도 있겠죠. 이래도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3억 6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사전 증여는 불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공제를 최대화해서 15억 원을 받게 된다면은 모친은 부친 상속 시 15억 원의 재산을 받고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고 나서 14억 5천만 원의 상속 재산을 수령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 재산하고 합쳐갖고 28억 5천만 원, 나중에 상속세는요 7억 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금액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년 뒤라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겠죠. 하지만 모친께서 배우자 공제 15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증여를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5억 5천만 원, 자녀 배우자한테 5억 1천만 원, 손자녀 각각 1억 9천5백만 원, 토탈 3억 9천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억 5천만 원을 상속 이후 바로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증여세는 2억 2,9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친께서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이 월세인데요. 전세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 원에 250만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전세로 전환하고 나서 이 전세 보증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10년 후에 그 노후 생활비로 대부분 다 소진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는요.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부친이 상속 발생됐는데 상속재산은 15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을 받지 말고 5억 원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제 12억 원 하니까 상속세는 5천만 원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배우자 공제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추후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 이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은 모친께서는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있겠죠. 이랬을 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노후 생활비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한다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은 최소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고령이라면 자녀도 고령이거든요. 따라서 부모님께서 상속이 일어난다면 노노 상속으로 인해서 자녀 또한 조만간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증여를 자녀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 부부가 각 한 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한 주택을 반드시 자기 자녀한테 사전 증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신에 맞는 증여 상속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증여 상속 절세 컨설팅을 잘못 받게 된다면요. 패가 망신할 수가 있고 거액의 손실이 잇따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산이 있다면 먼저 세금부터 절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사전 증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